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파산의 효과, 계속 중인 소송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소송. 파산 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이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제인에게 이전하는 결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파산관제인이 당사자가 되고, 이걸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법정소송 담당이라고 하죠. 법 359조에 있습니다. 각주 34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고가 파산 선고 후에 파산관제인이 아닌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로 인한 소송 계속의 발생 여부와 법원의 조치 등이 문제됩니다. 수소법원이 소장 부분을 파산관제인에게 송달한 경우 피고는 파산관제인이 아니라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소송 계속은 물론 파산관제인에 대한 소송 계속도 발생하지 않고, 소송 계속에 의한 소송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소송 절탄의 중단 수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장 부분을 파산관제에게 송달한 경우 피고는 파산관제인이 아니라 채무자이기 때문에 이건 혼일한 거죠. 법원이 피고인 채무자에게 소장 부분을 송달한 경우 파산 선고로 인해 채무자가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민사소송법상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 계속이 발생할 것이나 그 소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련된 것이라면 피고인 채무자는 당사자 적격으로서는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전후에, 선고 후에 이 소장 송달은 상당히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결이 달라집니다. 결과가. 한편 원고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채무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파산관제인으로의 당사자 표시 정정이 허용되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파산관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파산관제인으로 피고의 지위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당사자 표시 정정의 보정 명령을 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 관한 것이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각주 34번 읽어봤고요. 파산 선고 전의 소송으로 계속 중인 것의 소송 절차는 중단되며 원칙적으로 파산관제인이 이를 승계합니다. 당연 승계입니다. 다만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가 종료되어 파산재단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파산관제인도 선임되지 않으므로 소송 절차의 중단과 수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시 폐지의 경우에는요. 소송이 중단. 당사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절차는 중단됩니다. 민사소송법 239조 전문. 각주를 보시면 민사소송법 제239조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법 제359조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과 동의어입니다. 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법 347조 1항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즉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는 파산재단은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 즉 적극재산에 관한 소송과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및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 등 소극재산에 관한 소송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 적극재산에 관한 소송, 그 다음에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 소극재산에 관한 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네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크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 그 다음에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 수계 절차가 다릅니다. 각주를 한번 볼까요? 36. 파산재단 그 자체에 관한 소송. 법률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파산관제인이 사실상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인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실체법상 권리자가 환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환치권 행사에 의한 소송, 즉 소유권에 의한 인도청구 소송 등은 결국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포함됩니다.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인 경우 상대방이 제기한 채무분제 확인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이지만, 만약에
채권이 부존재한다면 파산 재단에 관한 재산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 관한 소송이지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그 채무가 재단 채권으로 될 청구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파산 채권으로 될 채권에 관한 소송이죠. 뭐 채무자가, 이 채권자가 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어떻습니까? 뭐 파산 채권에 관한 거기 때문에 뭐 재산이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아무튼 하여튼 파산 재단에 관한 소송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다. 재단에 관한 소송,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 파산 채권, 재단 채권. 파산 재단에 관한 소송 절차의 중도는 파산 선고 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수소법원과 당사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파산 선고에 즉시 발생하여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과 상고심도 포함합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는 소송 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소송대리 있는 경우에도 중단됩니다. 나아가 소송 절차와 같은 대립구조를 취하는 다른 재판 절차, 예를 들어 독촉 절차, 조정 절차, 항고 절차, 소송비용 확정 절차, 재산분할 청구와 같은 가사 비송 절차도 민사소송법 제239조를 준용하여 그 절차가 중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채권자 취소소송은 민법 406조죠.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소송의 결과는 파산 재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이를 부인 소송으로 변경하여 파산 관제인이 통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권자 취소소송이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는 그 소송 절차는 수개 또는 파산 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됩니다. 채권자 취소소송요. 채권자 대의 소송, 다음에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하여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채권자 취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제인이 수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토지 수용을 다투는 소송,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한 취소송과 같이 파산재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중단됩니다. 과태료에 관한 재판도 중단되는 재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46번 볼까요? 과태료에 관한 재판은 후순위 파산 채권으로 될 채권에 관한 소송이고 과태료 이외의 비송사건 절차에서 파산관제인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에 관한 재판도 파산 선고로 재판 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제인이 수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과태료 처벌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관한 재판을 재단에 관한 소송에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 후에는 과태료 재판 절차를 다른 비송사건 절차와는 다소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 자체를 당사자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실무는 후자의 견해, 그러니까 파산 재단에 관한 소송은 아니라고 보고 있죠. 다만 과태료는 위반자에게 관한 금전벌이기 때문에 파산관제인 수개를 인정하더라도 과태료 재판의 주문은 채무자를 과태료 몇만 원에 몇 원에 처한다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파산재단의 유지 증식에 관련이 없는 소송, 즉 파산재단과 관계없는 소송, 예컨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의 경우 이혼 기타 신분에 관한 소송, 뭐 입양이라든가 파양에 관한 거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의 경우 회사 설립 무효의 소송, 회사 해산의 소송, 합병 무효의 소송, 채무자에 대한 주주지위 확인이소, 주식의 명의개수 청구이소, 주주총회 결의 효력에 관한 소송 등 조직법상의 다툼은 파산 선고가 있어도 채무자가 여전히 당사자로 되는 것이므로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자유재산에 관한 소송도 채무자가 그 관리처분권을 잃지 않으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인 채무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형사소송 절차도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소위 객관적 병합이 있는 경우 또는 본소에 대한 반소가 제기해 있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소송 절차가 중단됩니다. 소위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는 공동소송 중 파산 선고를 받은 자의 소송 절차만 중단됩니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단되지 않죠. 나머지 당사자에 대해서는. 다만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 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공동소송이 전환에 대하여 소송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고 그 정지기간 중에는 유효한 소송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필수적 공동소송, 필요적 공동소송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수소법원은 이러한 소송 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파산관제인은 파산 선고 직후 채무자가 당사자인 소송을 확인하여 수소법원에 파산 선고 및 자신이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파산 선고 결정문을 첨부하여 절차의 진행을 중지할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 중단 중에 한 당사자나 법원의 소송행위, 근데 상소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의권을 상실하면 민사소송 151조에 의해서 유효하게 됩니다. 소송 절차 중단 중의 소송행위라도 추인하면 유효하게 됩니다. 밑에 이제 판례가 쭉 있는데 뭐 이런 거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파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제인이나 상대방의 소송 수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없는 적법한 소송 수개인이 법률상 소송이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하지 아니했던 경우와 마찬가지 위법이 있으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대리권 훈결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연무효는 아니고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소송 절차의 중단은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중단된 상태가 해소된 때부터 전체 새로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민사소송법 지식이 있으면은 뭐 별로 어려움은 없죠. 민사소송법 때 이 소송 절차의 중단, 뭐 시효 기간 정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우고 있죠. 그래서 소송의 수기해 보겠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하여 파산상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당연히 파산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340조 전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소송 수기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송 수기 신청은 파산관제인이 물론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수기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관제인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나아가 수수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44조의 직권으로 수기의 적격자를 찾아 속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소에서는 파산관제인을 피고로 하므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제3자 이의소에서는 파산관제인이 집행차무자를 수기하여 피고가 됩니다. 파산관제인은 수수법원에 소송 수기 신청을 하면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파산선고 결정문, 관제인 선임증, 채무자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 법인에는 이제 파산 선고가 기재돼서 그렇죠. 개인은 이게 필요 없죠.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소송 수기 신청의 적법 여부는 법원이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법원은 조사의 결과 수기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할 필요 없이 그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 절차의 수기에 대해서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파산선고 직후 파산관제인으로 하여금 소송의 진행사항을 파악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부터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유임계약은 파산선고로 실효하였고 대리권도 소멸하므로 다시 유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변론 중지율 후에 파산이 선고되어 소송 절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수계 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이 상고심에 이르러 상고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거나 상고유서를 제출한 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었더라도 수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소송 절차를 수기한다는 것은 파산 선고 당시 소송 상태를 그대로 인계받는다는 뜻입니다. 인수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중단까지 소송 결과에 구속되고 채무자가 이미 제출할 수 없게 된 공격방어 방법은 이건 이제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 제출할 수 없죠. 파산관제인 수계 후 계속 소송을 진행한 것이 파산재단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검토하여 불필요하고 무익한 소송,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은 취하 또는 화해 등으로 신속히 종결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하나가 있는데 뭐 그냥 1심까지는 그래도 한번 봐야 되겠죠. 파산관제인이 소송을 수기한 때는 선의 제3자 항변, 대항요건의 흠결, 부인권 행사 등 파산관제인 고유의 공격방어법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파산관제인이 수기한 소송에 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받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수계 전의 것도 포함돼서 재단채권이 됩니다. 348조 제2항. 이걸 특별재단채권이라고 그랬죠.
473조의 1호부터 11호까지는 재단 채권이 쭉 규정되어 있고, 채무자회생법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법문에 흩어져 있는 것은 특별재단 채권이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재단 채권, 어떤 거는 파산 채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산재단이 증식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파산 채권자 공동을 이익을 위하여 생긴 재판상 비용이기 때문에 재단 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파산재단의 소송,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인데, 두 번째,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및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 어떨까요? 파산 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제인이 당연히 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파산채권의 채권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신고의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상대방이 파산채권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제인이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그 계속 중이던 소송은 소위 이익이 없죠. 그래서 부적법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파산채권자의 소취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취 안 하면 이제 각하시키겠죠. 파산채권에 관한, 그때 이제 관제인은 채권 시부인표를 내주면 됩니다. 채권 시부인표 및 뭐 채권자표 같은 걸 내줘서 이 본안재판부에, 민사재판부에 파산채권에 대한 이제 소취할지 각하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발생 전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소송 계속 발생 전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채무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이 되지 않죠. 파산선고에는 채무자가 자격이 없죠. 관제인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파산관제인의 소송 수개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파산 채권에 관한 소송은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제인 또는 다른 파산 채권자의 이의가 진술된 때에 비로소 수개의 대상이 된다. 그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개해야 하고, 채권자는 청구 취지 등을 채권 확정 소송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반면 집행령이 있는 집행원원이나 종국 판결이 있는 파산 채권에 관하여 파산 선고 당시 법원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이의자가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파산 채권을 보유한 파산 채권을 상대로 하는 소송 절차를 수개해야 됩니다. 한편 재단 채권은 파산 채권과 같은 채권 신고 조사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파산관제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파산 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재단 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제인이 이를 수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 제33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쌍무계에 관하여 채무자 및 상대방이 모두 파산 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때 파산관제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은 재단 채권이죠. 473조 제7호에서 그 청구권에 관하여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473조 제2호 본문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국세징수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파산채권을 제외한다. 청구권 또는 법 제473조 제10호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 그 밖의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 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도 파산관제인을 수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채권자 취소송, 채권자 대의소송.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채권자가 제기한 사회 신탁 취소송이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는 파산관제인이 그 중단된 소송이 원고인 채권자 측을 수개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은 채권자 취소송을 수개한 후 청구 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해야 하고, 부인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이 관할에 전속하므로 채권자 취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이송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송이 계류되면 이 네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일단 부인의 소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이송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파산 채권에 관한 금전 청구 소송과 같이 병합이 되어 있으면
분리해야 되고, 변론 분리.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소송 수계, 그 다음에 부인의소로 변경, 그 다음에 이송,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변론의 분리. 그렇죠? 이 네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민법 404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대의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 중단된 때에도 파산관제인이 그 중단된 소송이 원고인 대의 채권자 측을 수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에 관하여 상대방이 수계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관제인은 종전의 소송 상태를 판단하여 수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원고 패소 판결은 채무자를 구속하지 않는데도 파산관제인이 불리한 소송 상태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 전체를 고려하여 그 소송이 파산재단의 증식에 유익한 경우에만 수계해야 하고, 어느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파산관제인에게 불리한 소송 상태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파산관제인이 수계를 거절한 경우 기존 채권자 취소소송은 파산 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고, 그 후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수계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기존의 채권자 소송이 원고인 채권자에 의해 당연히 소송 절차가 수계된다고 봅니다. 또한 파산관제인이 중단된 채권소송의 수계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도 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수계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지에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만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산 선고 전에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소송에 관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파산관제인에 미치는 데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과 부인권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은 부인의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한 파산 채권자는 파산 선고로 그 판결에 기재된 권한을 잃어 이행 청구,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없고 파산관제인이 승계 집행을 받아 그 승소 판결에 의하여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수계 전 또는 소송 수계 후 파산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당사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절차는 중단되는데 법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 절차가 해지, 종료되면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 절차를 수계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 절차를 수계하고 소송 수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법원은 파산 절차의 종료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별도의 소송 수계 여부에 관한 재판할 필요 없이 그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 절차가 해지, 종료된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 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 절차의 수계 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파산관제인이 소송의 목적이 된 파산재단에 관한 속한 재산에 대한 환가를 포기한 때에는 채무자의 관리 처분권이 부환하므로 위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채무자가 소송 절차를 수계해야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소송 파산 절차에 관한 파산 절차 시 소송 수계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강제 집행하고 보존 처분은 또 따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